행사 매출 1억 찍으셨다고요? 축하하기 전에 정산서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대표님은 1억을 팔 때마다 돈을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는 서진 오퍼레이션입니다. 플랫폼에서 행사를 제안받으면 설렙니다. 노출 구자도 주고 매출도 크게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행사는 양날의 검입니다. 정확한 계산 없이 들어간 행사는 성장이 아니라 마진 압축을 넘어 역마진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오늘은 행사 매출 1억이 어떻게 적자로 변하는지 그 잔인한 숫자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하면 박리담회니까 이득이다. 하지만 행사는 단순한 할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행사는 모든 비용이 동시에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 가격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 보통 10에서 20% 할인부터 들어갑니다. 두 번째, 쿠폰 분담. 플랫폼과 5대5로 나눠도 결국 내 마진에서 빠집니다. 세 번째, 구좌 비용과 광고. 행사 노출을 받기 위해 추가 광고비를 태우게 됩니다. 네 번째, 반품률 증가. 유입이 많아지면 충동 구매도 늘고 반품도 함께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표님들을 더 미치게 만드는 다섯 번째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MD들이 요구하는 외부 마케팅 비용입니다. 플랫폼은 말합니다. 대표님, 구좌 드릴 테니까 커뮤니티 바이럴 좀 해주세요. 인스타 광고도 좀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행사 참여 조건으로 카페 홍보,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공동구매 홍보까지 내 물건 깎아서 팔아주는데 홍보비까지 내 돈으로 써야 합니다. MD는 매출이 나오니 좋고 바이럴 업체는 돈 벌어서 좋지만 대표님은 마진 깎이고 홍보비까지 털리는 이중고에 빠지는 겁니다. 이 5가지 레버가 동시에 작동하면 평소 30%였던 공원 이익률은 순식간에 5% 이하로 떨어집니다. 공원 이익에 대한 내용은 바로 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제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실제 구조를 단순화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평소 판매가 59,000원입니다. 매출 1억을 만들기 위해 약 1,695개가 판매됩니다. 이때 공원 이익은 개당 17,150원. 그래서 매출 1억 기준 약 2,900만원 정도의 공원 이익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행사를 시작하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매가 15% 할인, 쿠폰 분담 5,015원 추가 비용, 플랫폼 수수료, 행사 지원으로 15%에서 12%, 반품률 평소보다 약 3배 증가, 행사 시 늘어나는 반품 건당 발생하는 왕복 배송비 손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사 노출을 위해 매출의 약 10%, 구좌 광고비 1,000만원.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사 매출 1억을 만들기 위해 약 1,994개가 판매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상품 하나 팔 때마다 883원씩 적자가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팔수록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행사 공원 이익 총합은 176만원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행사 광고비 1,000만원을 빼면 최종 결과는 1,176만원 적자. 매출 1억을 찍었는데 앉아서 1,100만원을 잃은 셈입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 행사에서는 반품률이 2~3배로 뛰는 경우가 많고 수수료 인하가 없는 플랫폼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바이럴 마케팅 업체 비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원가에는 택배비와 물류비, 포장비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원가율 50%인 상품의 사례입니다. 또한 행사 물량을 쳐내기 위해 추가된 단기 알바비와 포장 부자재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님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적자도 적자인데 그 돈이 언제 정산되는지 보셨나요? 행사를 하면 평소보다 재고를 2~3배 더 확보해야 합니다. 즉, 내 현금이 물건에 다 묶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플랫폼 정산은 보통 1~2개월 뒤에나 나옵니다. 팔수록 적자인데 그 적자난 돈조차 늦게 들어옵니다. 결국 매출 1억 찍고 다음날 물건 해올 돈이 없어서 흑자 도산하는 경우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최근 상담했던 한 가전 브랜드 사례입니다. 한 대형 플랫폼 행사에서 매출 3억을 찍으셨습니다. 매출 그래프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금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 매입 자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확인해보니 행사 전용 사은품, 무료 배송 이벤트, 여기에 반품률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플랫폼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고객은 싸게 사서 좋았고 대표님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바로 행사의 역설입니다. 그럼 행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미끼 상품 전략. 행사 상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연관 상품에서 이익을 낼 구조가 있는가. 두 번째, 재고 소진 목적.
마진은 포기하더라도 재고를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인가? 세 번째, 데이터 확보. 신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서 리타겟팅할 계획이 있는가? 이 세 가지 목적이 없다면 단순히 매출 숫자에 취해서 행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행사는 끊을 수 없는 유혹이 되기 쉽습니다. 한번 매출 상승을 경험해보면 상시 매출이 우습게 보이고 계속 행사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사업 체력은 바닥나고 망가지는 거죠. 행사는 매출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수익 구조 위에서만 작동하는 레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표님들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 행사에서 실제로 남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매출이 올라갔다고 사업이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에게 행사는 매출 이벤트지만 대표님에게 행사는 구조 이벤트입니다. 수익 구조가 무너지면 매출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행사 전용 공헌 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가 마이너스라면 그 행사는 대표님의 사업을 갉아먹는 행사입니다. 혼자 계산하기 막막하시다면 제 프로필 링크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16년 차 MD로 수많은 브랜드의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성공시킨 노하우로 대표님의 진짜 남는 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조가 정리되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서진 오퍼레이션이었습니다.